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지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지금 강의를 하면서 오늘은 2강, 두 번째 강의입니다. 2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강의를 할 텐데, 왜 진즉에 토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땅을 매입하지 놓지 못했을까? 그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조상 탓을 많이 합니다. 우리 조상이 어떤 분들은 조상님들을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대우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항상 그냥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냥 흙수저로 돌아가는 분도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60년대부터 2000 우리 그 19년도까지 과연 토지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했을까? 무척 상승한 거라는 것은 아마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오늘 좀 자료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여기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50년 동안에 그 평균 지가 땅값이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주제로 하는데, 거기를 앞서서 쌀, 휘발유, 연탄, 우리가 GDP라든지 토지자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쌀입니다. 전에 쌀 한 가마에 80kg 했어요. 그 쌀 한 가마 80kg 기준 했을 때에 우리가 50배 아이고 죄송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런 걸 강의하다가 TV에 하다면 NG 나와서 저는 NG 없습니다. 그냥 진행합니다. 자, 쌀이 80kg 한 가마니에 50배 정도가 지난 50년을 비교 분석했을 때 올랐다고 해서 여기 장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휘발유는 77배 정도가 올랐네요. 휘발유. 자, 그 다음에 연탄. 우리 서민들한테는 연탄. 요즘은 이제 연탄을 많이 안 떼지만은 연탄이 55배 정도가 오르고. 자, 그 다음에 명목 GDP라고 있죠. 1933배가 올랐고. 토지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오늘의 주제인 토지입니다. 토지는 얼마나 올랐을까?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3030배가 올랐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자, 이건 남한 전체의 평균입니다. 압구정동 땅값 3030배 오른 줄 알아요? 엄청나게 더 오르죠. 남한에 있는 저기 지리산 계곡에 있는 토지라든지 이런 걸 다 비교 분석해서 남한의 전체 토지 평균적으로 3030배가 올랐다는 거고, 평균 지가가 이제 평방미터당 2976배가 이제 올랐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시기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입니다. 이쪽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쭉 올라가서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여기가 가장 가파르게 올랐어. 이게 어디냐?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 시대 때 땅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부는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지 정책에 있어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것도 정부는 원하지 않습니다. 땅값이 내려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수요 공급이 원활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이 정도 선이죠. 이렇게 해서 정부는 그 부동산 가격 안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난 50년 동안에 남한의 토지 가격은 3030배가 올랐다는 건데, 이제 밭과 논, 대지, 임야 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도표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가구 그 저축액과 상위 계층의 분류소득을 비교해봤어. 요게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요걸 분석을 할 줄 아셔야 돼. 자, 월급쟁이 가구가 연 흑자액이 평균을 내서 105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상위 1%의 분류소득, 상위 1%의 분류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지난 50년간 땅값이 얼마인지 오른 줄 알아요? 6,700조, 6,700억이 아닙니다. 6,700조의 땅값이 상승했는데, 이 60% 이상의 토지 미소유자는 그러면 땅값이 오른 만큼 분류소득을 가져갔잖아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데 한 평도 땅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60% 이상이 된대. 그러면 그 토지 미소유자는 분류소득을
가져갔겠어? 안 가져갔겠어? 전혀 안 가져갔죠. 그러니까 토지에 관심이 있었다면 왜 진작에 매놨으면 이런 불로소득. 자, 상위 1%는 33억이랍니다. 상위 2에서 5% 7억. 자, 상위 6에서 10%는 3억 2천에 불로소득을 가져갔는데 이 서민이 월급쟁이 가구가 이런 1,085만 원에 이런 소득이 있으면서 흑자를 내면서 이 상위 6에서 10%는 한 30년간 이런 소유가 지금 흘러가야 되고 이 상위 2에서 5%의 그 7억 정도의 불로소득을 가진 이 계층에다가 들어온다면 67년이 소유가 되고 33억 4천만 원의 불로소득을 갖던 상위 1%의 소득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월급쟁이는 어떻게 해요? 318년이 소유된다는 거야. 자, 이러한 그 통계표가 나와 있어서 분석을 하는데, 자,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보세요. 50년간 6,700조의 땅값이 상승하면서 69%의 토지 미소유자는 불로소득이 한 푼도 없잖아요. 왜?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는 뭐 토지 공개념 일강에서도 미국의 그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에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불로소득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다 걷어들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헨리 조지의 토지 공개념의 사상이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토지 절반 이상을 상위 50만 명이 보유할 때 토지 절반을 50만 몇천만이 드는데도 그래서 이 상위 50만 명이 절반 이상 이 절반 이상 뭐요? 아까 50년 동안 6,700조 땅값이 상승은 그 불로소득을 다 가져갔다 이거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서 뭐 투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토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땅을 매입을 하자. 그래서 저는 요즘 경기도 안성시와 용인시 땅을 집중적으로 투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은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뭐 투기를 부추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돈을 번다. 들어보셨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벌어. 그래서 빨리 돈을 저축을 해서 또는 종잣돈을 우리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이런 용인시라든지 안성시 땅에 나중에 토지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왜 땅을 매입해 놓지 않았을까? 자, 그쪽에 있는 땅값은요.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내가 손에 장을 지지더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땅값은 오르는 거 사실입니다.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가져가셔도 가져갈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 차지할 수가 있어서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저와 같이 한번 투자의 방향도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 토지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항시 제가 이 강의의 그 세트 강의를 만들 때의 취지가 뭐냐 부동산 투자하실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뭐 공법의 이용제한이 어떻고 거래규제 어떻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좋은 멘토 잘 만나서 시드머니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좀 알자.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이제 간추려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강의를 들으신다고 한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겁니다. 자, 2편에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이 토지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왜 땅을 매입해 놓지 않았을까? 이걸 후회하기 전에 전체적인 요 강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